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금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7월에 나올 예정인 두 가지 중 한 가지인 ADR의 상장이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 이번 공시 내용에 ADR 발행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주고 공시가 되어주고 상장 예정일도 코앞까지 왔습니다. 시당초 ADR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신주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가진 주식에 대하여 가치 훼손은 되지 않는다. 거기다 JP모건이 매수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각, 즉 묶인 물량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을 통해 이번 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OTC 마켓 장외시장으로 스폰서 레벨 1의 유통 DR에 해당된다 라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이때 스폰서 레벨 1의 특징은 뭐냐, 단순히 자금 조달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 투자자들에게 접근이 쉽도록 상장을 별도로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그냥 국내 시장에서 직접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지 왜 굳이 ADR로 우회를 해서 매수를 진행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ADR이 가진 의미라는 게 있어요. 바로 접근성이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인이 금양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수를 하게 되려면,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되려면 은근히 복잡합니다. 환율도 고려해야 하고 그 기업이 가진 재료들도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겠죠. 그만큼 접근성이라는 게 딱히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번 ADR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먼 나라 한국의 금양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만큼 수급들도 당연시 따라올 수 있는 효과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금양이라는 기업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ADR이 상장이 되는 효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 미국의 금양이라는 기업을 알리는 효과를 더해 투자의 접근성에 용이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 과정에서 ADR을 상장하기 위해 580만 주를 예탁원에 예치, 결국 묶인 물량인데 현재 금양의 전체 물량이 5,800만 주니까 묶이게 되는 물량의 비중은 대략 10% 정도가 됩니다. 그럼 예시로 100주 중에 만약에 한 주를 들고 있게 된다면 나의 지분율이 가진 가치는 1%의 가치가 되어입니다. 근데 만약에 ADR이 발행된다면 이 중에 10%가 빠진 90주 중에 한 주를 들고 있다면 대략적으로 1.1%의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발행 주식수를 대비해서 보는 것이고, 그럼 유통 주식 비율 기준을 보게 된다면 63.5%죠. 그렇다면 실제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은 3,686만 주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묶이는 물량 비율을 따지게 된다면 15% 정도의 비율률이 나옵니다. 그럼 아까 예시로 든 100주 중에 나의 가치가 1%의 가치가 나오게 된다면 85분의 1이 되기 때문에 11.7%의 가치 상승률이 보여집니다. 결국엔 1.7% 정도의 지분율이 상승되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엔 10%가 아닌 17%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건 금양이 ADR 발행이 함으로써 미국에 진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 미국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해지는 게 팩트입니다. 만약 스폰서 레벨이 2, 3 같은 경우가 되었다면 직접적인 자금 조달이 목적으로 보였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스폰서 레벨이 1입니다. 1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기업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상장의 목적이 먼저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미국에 상장함으로써 ADR 발행이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효과들 중 가장 중요한 건 묶여있는 주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묶여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엮이게 될 주식들은 그만큼 적어진다. 적어진다는 것은 전체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값은 올라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ADR 상장이 되는 효과를 비롯한 호재들도 예정되어 있고 4695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금융의 가능성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주가는 여전히 지금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신 내용이실 텐데 왜 치고 올라가지 못할까? 지금의 구간을 왜 벗어나지 못할까를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본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금의 구간을 매집하는 구간으로 선택을 했고 지지를 받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은 이번 ADR 발행 공시가 결정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주가의 반등의 시작은 ADR 발행일인 7월 중순이라는 타이밍에 맞춰 주가를 의도적으로 반등의 구간을 만들 거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28일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들어온 물량이 누구다? 바로 JP 모건입니다. 아시다시피 ADR 발행의 주관사는 JP 모건이죠. 이에 따라 ADR 발행을 하기 위해 매집이 진행됐고 ADR 발행 공시가 나온 7월 2일 날에도 마찬가지로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이때는 누가 매수를 했느냐? 바로 HSCB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흐름 자체가 ADR 발행을 위해 JP모건이 마지막 매수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라 ADR 발행을 공시에 나타나줬고 심지어 이 원톤형 배터리에 대한 이슈와 함께 투자도 마찬가지로 본격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가는 빠르게 올리려는 서두르지 않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왜? 지금의 시장에서는 확실성이 드러나지 않은 2차전지의 투심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2차전지 특히 다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대거 출몰하고 이슈로만 주가를 펌핑되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죠. 그 중에 금양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는 입장에서 투심은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은 확실한 이슈가 동반이 되었을 때, 즉 발행의 확정신하는 7월 중순 이때 반등의 크기는 더욱더 크게 날 효과를 알고 이 점을 이용해 현재 이 박스권 내에 주가를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중에 금양에 숨어든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인 주가 만드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하나? 일단 우리 첫 번째는 매매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 ADR 발행이 스폰서 레벨 1, 2, 1로서 진행이 되고 ADR 발행이 한다 하더라도 자금의 목적이 아닌 만큼 어디서 어떻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는지 주가가 움직일 때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매도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함께 살펴봐야 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지켜봤을 때 당장 급한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도는 확실한 팩트인 만큼 저도 여러분들에게 매번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영상을 통해서 수차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단체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 가려운 부분 긁어주듯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한 설명 또 한번 드릴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질문하시고 그러면 지금의 구도에서는 다음 공시까지 가만히 있어라 라가 아니라 다음의 주가를 상승, 하락 이 두 가지에 대비하는 구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만큼 우리는 분할 매매 포지션으로 미리 다음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 대책 마련을 취해놓자 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현재 구간이 지지하고 있는 바닥 구간으로서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만 가능한 상황이 현재 발생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질 세력의 의도라든지 차트 속에 숨겨진 의미라든지 공시에 참된 의미라든지 하락을 유지하는 이러한 의도라든지 이런 현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파악해가면 미리 슬기로운 대응만 구축해 놓는다면 충분히 리스크의 최소화로서 수익은 더 큰 수익, 손실은 수익 전환을 해볼 만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바쁜 일상에 이슈 보느라 차트 보느라 할 시간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일일이 체크하시는 거 힘든 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려고 알려드리고 있는 매체로 선택을 한 게 영상은 유튜브, 실시간 대응은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제가 특히나 이 단체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시황이나 이슈, 타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보여질 세력의 움직임이라든지 이슈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지금의 주가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끌어모아 타점을 이용한
이 대응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 영상을 제 거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할 매매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투자함에 있어 수익, 손실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대응을 가지고 어떤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수익과 손실의 크기가 달라지듯이 분할 매매가 리스크를 방어하는 매매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를 구축하여 수익이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손실이신 분들은 작은 손실이나 수익 전환이 목표로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솔직히 분할 매매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귀찮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리스크의 최소화를 구축하여 수익이신 분들은 더 큰 수익을, 손실이신 분들은 작은 손실이나 수익 전환의 목표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서 솔직히 분할 매매라는 게 말이 쉽지 사실상 따지고 보면 굉장히 귀찮고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만큼 기준을 잡아야 하고 계획을 세워둬야 하며 확실한 근거와 원칙이 있어야 가능한 매매법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만한 매매법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법을 통해 투자를 하신지는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리스크의 최소화를 전환이 기본의 틀로 먼저부터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단체방에서 분할 매매를 통해 여러분들의 먼저 틀을 맞춰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때 단체방에서 제가 타점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가가 전부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때 사라 저때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여러분들에게 받아서 그룹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매수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귀찮아도 이것만큼은 꼭 참고하시고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를 강요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지향하는 투자의 방법도 기준도 다르신 분들도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해라 마라 이렇게 강요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방의 참여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 더보기 버튼이나 댓글에 단체방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나 참여 코드 그런 거 없으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오는 만큼 자유롭게 입장과 퇴장이 가능한 단체방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셔서 한가득 챙겨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중에 여름 휴가비 정도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들도 안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